안녕하세요. 메모하면서 육아 정보 드리는 메모맘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임신을 하셨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임신을 하신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던 것 같으세요? 네이버에다가 검색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음식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검색해 보시겠지만 아마 임신 초기에 가장 많이들 검색하시는 게 임산부 음식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뭘 먹으면 안 되지? 임신인 줄 모르고 이거 먹었는데 어떡하지? 하루에도 이런 류의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를 들면 임산부 이거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검색해 볼게요. 카페 들어가 보면 임산부 족발 먹으면 안 되나요? 쌍화탕 안 되나요? 머위는요? 낫또는 안 되나요? 메론 안 되나요? 와, 정말 많네요. 자,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임신 정보를 찾으시는데요. 간혹 검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정보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유를 먹으면 아기가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 닭을 많이 먹으면 아기가 닭살이 된다. 이런 정보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글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임신 중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고, 임신 중 음식 섭취에 관한 좋은 기준이 생길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뭘 먹을 때마다 불안하고 모든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검색해보고 그렇게 10달을 불안해하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식약처 자료, 여러 책들, 의사 선생님 인터뷰 등 공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했거든요.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근거가 명확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메모장을 좀 켜볼게요. 일단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제가 큰 2개의 갈래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먹어도 되지만 주의를 요하는 음식, 이렇게 2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알코올, 담배, 마약 같은 금기 약물. 임신 중 알코올, 담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유해한지는 너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태아 기형, 유산, 조산, 저체중아, 발달장애 등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랑 다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알코올, 담배, 마약 같은 것들이에요.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카페글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거 보고 드시는 분 계실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간접 흡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와 자주 접촉하시는 가족분들은 꼭 금연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한 가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맛술에 관한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맛술은 끓이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맛술은 끓이면 날아가는 게 맞긴 하지만 다 날아가지는 않아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알코올을 2시간 반 정도 끓이면 넣은 알코올의 5%가 남고 그보다 짧게 끓이면 무려 10에서 40%가량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맛술은 음식의 소량만 넣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예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해요. 정리하면 알코올, 담배, 마약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셔라. 그리고 맛술 사용은 주의하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먹어도 되지만 주의를 요하는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름식이에요. 회, 육회, 게장, 덜 익힌 고기, 예를 들면 레어 스테이크 같은 거죠. 날달걀, 생햄 이런 나름식의 경우는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날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 이슈로 좀 나눠볼까 해요.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느냐. 첫째로는 날음식은 기본적으로 식중독, 장염, 기생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이건 사실 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날음식은 어느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식중독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산부는 치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쓸 수 있는 약이 많이 없고 따라서 회복도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날음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먹고 아플까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먹지 말아라. 뭐 이 말은 아니에요. 저도 임신 때 몇 번 먹었거든요. 대신 제가 지켰던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하는 가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가게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드시고 싶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다. 그러면 주변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또는 뭐 신선하다고 판단되는 가게를 한번 찾아보세요. 날음식에 관한 다른 이슈 하나는 바로 메틸수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생선들 중에 다랑어류, 새치류, 상어류와 같은 대형 어류는 고등어나 갈치 같은 일반 어류에 비해서 메틸수은의 함량이 높은데요. 임신 기간 중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태아의 사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임산부분들께서 다른 회는 다 드시더라도 참치회만큼은 안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참고로 참치 통조림의 경우 횟감용 참치인 참다랑어가 아니라 가다랑어로 만들어져서 그 메틸수은 함량이 일반 어류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참치 통조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려고 식약처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는데 알코올만큼이나 이 대형 어류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형 어류 섭취만큼은 좀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발간한 생선 안전 섭취 가이드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임신 여성뿐만 아니라 저같이 아기 키우는 분들한테도 유용한 가이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생선 섭취 관련해서 더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 넣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에 여기 보이시나요? 생선 안전 섭취 가이드. 이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카페인입니다. 임산부분들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피에 관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임산부의 하루 카페인 섭취는 3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카페인 섭취를 대략 한 150 정도로 더 보수적으로 제한하시길 권해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 사탕, 과자, 초콜릿, 녹차, 홍차 등 너무 많은 음식에 카페인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매번 먹을 때 카페인을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하루에 커피 카페인 정도는 확인하셔가지고 150 정도로 딱 드시면 다른 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얼추 카페인 적정 섭취량에 맞춰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커피 한 잔에는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스타벅스 커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메뉴에 음료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면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음료마다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아메리카노를 클릭해 볼게요. 톨 사이즈 기준으로 카페인이 150 정도 들어있죠.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카페 라떼 한번 볼까요? 카페 라떼에는 75 정도가 들어있네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영양정보로 보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함량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 여기 보면 시그니처 더 블랙 콜드브루 보이세요? 680이네요. 기준 초과죠. 일반적으로 보면 대략 한 100에서 200 안팎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마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임신했을 당시에 항상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긴 했었거든요. 카페에서 디카페인 커피 많이들 판매하시잖아요. 그게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했을 때 디카페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디카페인 함량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찾아보니까 스타벅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대략 한 10 정도의 카페인이 있더라고요. 여기 일반 아메리카노가 카페인이 150이고 디카페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정도니까 훨씬 더 낮은 수치죠. 그렇다고 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물 마시든 마셔라 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늘 적당히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배달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배달 음식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달 음식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음식을 주의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 배달 음식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배달이나 외식 음식이라는 게 임산부를 고려해서 음식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음식이 좀 자극적인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 자극적인 음식이 임산부의 체중 증가,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같은 질병을 유발할 확률이 높고 뱃속 아가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음식의 경우 음식에 소금이나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맛술이나 향신료 이런 거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날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날음식을 조리하는 가게의 위생 상태가 깨끗한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배달 음식은 이걸 확인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의 경우 2번 시켜 먹을 거 1번만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좀 더 꼼꼼하게 가게 상태나 리뷰 같은 걸 확인하고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건 주의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임산부분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5대 영양소가 잘 갖춰진 식사를 하자. 채소, 과일, 육류, 계란, 유제품, 생선 등등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자.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너무 달거나 한 음식들은 피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과유불급.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과하게 먹으면 안 먹는 이만 못하니까요. 과유불급 기억하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임산부 먹거리 관련해서 금기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가령 팥, 율무, 녹두, 파인애플, 식혜, 복숭아 등등.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시청자분들께 디테일한 정보를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음식은 이 과유불급이에요. 팥빙수를 막 한 트럭씩 먹고 삼시세끼 녹두전만 먹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뭐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골고루 드세요. 대신 제가 여기 영상에서 언급드린 음식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산부분들 숨 쉬는 것도 힘든 이 시기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막 하지 말라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도 결국은 뭘 하지 말라는 얘기다 보니까 우리 임산부분들께 부담을 좀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괜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임산부분들이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임신 중에 아팠던 적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약이 없어가지고 그 통증을 온몸으로 다 겪어내야 했던 기억도 있어요.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임산부분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음식 태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